예, 어,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오늘 수업이 있는 거 알면서도 사실은 제가 이제 저한테 오늘 그만두고 나다 보니까 중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이제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 충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사실 잘 못 맞췄어요. 오늘 교수회의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이 날짜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교수회의 빠질 수도 없고 연말에 한 번 하는 거라 그래서 부득이 교수회의 일부 참석하고 그냥 중간에 빠져나왔습니다. 저에게 사실 회식도 있었는데 포기하고 그냥 왔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정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여기 그래도 그 이 전임 원장으로서 있으면서 부족한 것이 이제 왜 떠나고 나니까 생각나잖아요. 재임 중에 좀 잘할 걸. 재임 중에 이런 거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한두 가지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아쉬운 생각 많이 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이제 우리 다음 이제 이어서 해주신 우리 이상면 원장님과 또 서소연 처장님이 잘 또 해주시고 계시니까 굉장히 든든하고 역시 정말 뒤에 오시는 분들이 훨씬 뛰어나구나라는 생각. 후생이 가외라더니 선성이 놀랍다라고 했던 그 옛말처럼 뒤에 오는 사람들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우리 이상면 원장님한테 제가 감히 이런 얘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만은 워낙 이제 고명하시고 또 워낙 그저 대단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역할로서 제가 이제 전임 이 자리에 있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 여러분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또 아주 기쁜 생각뿐입니다. 사실은 뭐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몇 차례 그 저한테 특강을 하라고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그 사양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바쁜 것도 있었고 또 이렇게 막 끝나자마자 바로 또 얼굴 보이고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여러분들 반가운 마음으로 다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정말 물론 저 지금 제 재임 중에 그 다니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겠죠? 그러나 이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있으실 테니까 새로 오신 분들에겐 너무너무 그 반가운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신고했어요? 난 몰랐어. 이거 신고를 안 했다 그러네. 이런. 에이, 참, 이거 제가 오래간만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미숙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오늘 넘어가고 있다. 대신 끝날 때 신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뭐 잔소리 그만하고 제가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그 우리 남북교류의 역사. 이 요거를 요거 그럼 이게 넘어간다고. 예, 알았습니다. 이게 저 익숙치가 않네요. 제가 모처럼 와서 하다 보니까 익숙치 않은 게 천지네. 예? 하여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은 남북 교류의 역사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 교단의 역사 그리고 결실이 뭐였냐 그동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뭐 짧은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뭐 그동안 저 여러분들 못 나눴던 얘기도 한번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보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일단 그 페이지 다음에 자 우리 그 동학 천도교를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다 우리를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오래된 미래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습니다. 우리 동학 천도교의 역사는 이제 뭐 163년이지만 그러나 또 오래된 거 아닙니까? 100년 전이니까 벌써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100년 전에 우리 산 사람도 없고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100살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 동학의 역사가. 그런데 또 그 미래라고 그래요. 왜? 동학 천도교의 가치가 미래 사회에서도 여전히 적용될 것이다. 또 통용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학 천도교 얘기할 때 오래된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우리 교사에 나오는
또 교리도 사실은 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거 역사도 그렇고 그 우리 뭐 동학혁명도 그렇고 3.1혁명도 그렇고 모두가 다 오래전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동학혁명의 가치가 또 그리고 3.1혁명 뭐 3.1운동이라고 적어놨긴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3.1혁명이라고 써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3.1혁명도 그렇고 그 동학혁명과 3.1혁명의 가치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계승되고 있고 우리들은 여전히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아직도 살려서 더욱 이어받아서 그 정신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적 가치로다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 교리를 보면 뭐 더욱 심하죠. 뭐 가장 기본적으로 다 뭐 시천주도 그렇고 양천주도 그렇고 사임여천, 인내천 이게 다 물물천, 사사천 이런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학천도교는 생명이 오래 이죠 생명력이 끈질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리들 사상이 있다고 그러면 역시 시천주, 그리고 이제 해월 신사님 때 와서 있었던 이제 양천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발전된 것이 사인여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대신사님께서 시천주를 얘기하셨지만 우리들 모두가 하늘을 모시고 있다. 내 마음속에도 하늘이 있다. 근데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운 내 부인 박씨 부인에게도 하늘이 있고 또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던 여종들 몸종들에게들도 하늘이 있다라는 걸 자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 하늘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내 부인도 위대한 사람이고 하다못해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던 여종들까지도 위대하다라는 걸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피기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천주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 하늘을 모시고 있다. 정말 대단한 거죠. 하늘을 내 몸에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생각이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분 이 귀천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을 모시고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은 이제 각성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 몸에 하늘을 모시고 있다 그러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방법론이 없는 거예요. 대지사님의 시천주는 내 몸에 하늘을 모시고 있다는 위대한 자각인 건 있는데 그런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냐 이거 그걸 그럼 그거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방법론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 해월 진사님께서 사인여천하라 사람 대하기를 하늘 대하듯 하라 라는 말로서 방법론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시천주도 위대하지만 사인여천도 정말 그 못지않게 위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사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대하기를 하늘처럼 대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하늘을 모시고 있는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상대방도 다 위대한 하늘을 모시고 있는 존재야. 그러니 하늘을 대하듯 상대방을 대하라. 사인여천하라. 이건 정말 대단한 실천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실천 방법론으로 인해서 동학은 우리나라의 근대를 연 대표적인 사고가 됐다. 또 사상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한국을 뭐 이렇게 분류를 할 때 한국의 근대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면 동학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론 그 대인사님의 시천주라는 인간의 자각으로부터 사실은 근대적 인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한술 더 떠서 모든 사람, 상대방, 나하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인여천하라. 사람 하늘처럼 대하라. 라고 하는 이 방법론을 실천할 때 비로소 근대적 자각을 넘어선 그야말로 위대한 인간적 존재를 깨우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월 시사님의 사인여천의 뒤를 이어서 3대 교주이신 의암 성사님께서는 인내천이라고 또 그것을 집약하셨잖아요. 인내천이라는 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동학천도교에 의하면 대표적 뭐 우리 교지니까 인내천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인내천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거는 정말 저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이 말, 이 인내천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사고이자 정신이자 사상, 한국의 모든 것을 집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인내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천 사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그전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많은 분으로부터 지금도 여전히 존경받고 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예요.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근데 그분이
붓글씨를 잘 쓰셨어요. 붓글씨를 잘 쓰셨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당신이 휘호를 써서 전해주고 이제 이런 것을 즐겨 하셨는데 특히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되셔갖고 해외에 순방하시면은 해외 정상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뭐 어느 나라든지 가서 정상을 만나면은 그 정상들하고 대화를 하는 다음에 이제 선물을 교환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붓글씨로 휘호를 써서 그 정상에게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써준 휘호가 뭐냐? 인내천 사인여천입니다. 이건 왜 그렇겠나? 이거는 뭐 이따가 제가 또 다시 그 사례를 한번 또 실제로 그분이 쓰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인내천 사인여천을 써줬어요. 왜 그렇겠어요? 카톨릭 신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이른바 세계에다가 한국을 알리고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표현을 문구를 써준다면은 가장 한국적인 걸 써줘야 되잖아요.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두가 다 인용하는 그런 뭐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건 물론 사랑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지만 그런 한국만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한국만의 정서를 갖고 있지 않는단 말이야. 기독교 정신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모든 사람이 다 통용되는 그런 가치, 보편적 가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한국적 정서를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꼭 외국 나가서 정상들에게 휘호를 써줄 때는 인내천 사인여천을 써줬어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국내에 오셔서도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꼭 인내천 사인여천이라는 문구를 써주셨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거는 인내천 사인여천이야말로 가장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이고 정신이다. 요새 왜 이 K컬처, 소위 그 한류, 이게 많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류가 뭐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세미나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류가 지금 이제 4.0 시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류 1.0이 소위 K-팝입니다. 노래. 지금 K-팝은 많이 퍼졌잖아요. BTS라든가 뭐 블랙핑크, 뭐 블랙핑크 맞나?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각광받습니까? 대단히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0이에요. 한류 1.0이야. 그러니까 한류 2.0이 뭐냐? 두 번째 한류 2.0이 드라마, 영화예요. 우리 기생충이라든가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전 세계 얼마나 많이 보급됐습니까? 한국을 알리는데 아주 천병 역할을 했잖아요. 세 번째 소위 3.0, 한류 3.0이 뭐냐면 한국의 문화입니다. 특별히 이제 음식 문화, 그리고 이제 복장, 그 한복을 개량해서 그 서양 사람들이 입고 다닌다든가 또 한식, 우리나라 뭐 비빔밥이라든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갈비 뭐 이런 걸 외국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김치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3.0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 한류의 마지막 단계는 4.0이에요. 이른바 한국의 한류 4.0이 뭐냐? 헤이스피릿. 이른바 한국의 정신이에요. 한국 정신을 보급해야 돼. 근데 한국 정신이 어떤 거겠어요? 한국 정신을 거기다 무슨 뭐 종교적인 얘기보다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뭐 그런 걸 자비 사상을 전파할 거야? 그게 한류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뭐 예수님의 사랑 뭐 이런 걸 전파할 수는 없잖아요. 그야말로 한국적 정신이 집약돼 있는 거. 그 역시 인내천이에요. 인내천이고 또 사인여천.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인내천 특히 의암성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인내천이라는 이 우리 천도교의 지금 종지는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K-스피릿, 한국 정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인내천이야말로 우리 근대성의 발현이고 또 그러고선 평등과 자유가 모두 실현되는 그런 한국적 공동체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그러고 인내천보다도 민주주의적인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에요. 왜 안 그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롭다. 나 한없이 자유로워. 내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고 싶어 하면 평등이 실현될 수 있겠어요? 또 평등해야 돼. 인간은 다 평등해야 돼. 똑같아야 돼. 라고 똑같이 해놔버리면 자유가 억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자유도 포용하고 이 평등도 포용하는 두 가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모두 다 포용하는 그런 더 높은 가치. 이른바 인류의 인간의 존엄, 인간을 어떻게 존엄하게 인정하고 존엄하게 받드느냐. 이걸 위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하는 최고의 목적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자유와 평등을 모두 아우르는 인간의 이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 존엄을 인내천보다 더 확실하게 표현한 여러분 표현을 보셨습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어? 사람이 하늘이 얼마나 위대해요. 하늘은 한없잖아. 또 모두에게 평등하잖아. 모두에게 무한대로 자유를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오늘 현대 민주주의를 가장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의암성사님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아 근데 참 안타까워요. 응? 성사님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참 진짜 아까 뭐 원장님도 잠깐 저를 동학학회를 맡고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동학학회 그래도 한 250명 정도 전국의 교수들이 모여서 그 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올해가 성사님 순도 100주년 아닙니까? 어? 아 근데 나는 정말 저는 한번 죄진 것 같아요. 지금 저 조금 있으면 우리 인일기념일 다가오잖아요. 그날을 기해서라도 뭔가 좀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야. 뭐 계획은 잔뜩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5월 19일 그 순도인 날을 맞춰서 우리 저 물론 대교당에서 준비를 했던 대교당이 이제 그날 다른 행사가 있어갖고 여기 저 종합대학원 그 옆에 이제 강의실 하나 빌려갖고 그때 거기서 학술대회를 했어요. 동학회 이름으로다가 순도 100주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하긴 했지만 그거 갖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때 논문이 그 기조강연까지 해서 6번 발표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성사님한테 우이동 봉안각에 가서 성사님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그마한 책자라도 좀 봉정을 하고 싶은데 논문 6편 갖고 너무 빈약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올해 넘어가기 전에 책이라도 좀 하나 만들어서 공사님 무덤 앞에 갖다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천을 못해서 이 성사님한테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다. 아유 참 이건 성사님 얘기를 하면서도 부끄럽네. 근데 뭐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우리 저 중앙총부도 좀 나서주고 동학학회도 좀 나서고 여러 단체들 좀 모여갖고 이런 뭐 의미 있는 거를 하나 올해 넘어가기 전에 올해 사실 100주년은 내년은 아니잖아요. 내년은 101주년이야. 물론 뭐 101주년이면 어떠냐라고 할 수 있지만 100주년은 이제 안 와요. 다시는. 형사님 순도 100주년은 이제 끝입니다. 근데 100주년을 기념하는 어떤 물론 뭐 문화 행사도 다양하게 하고 공연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는 건 책이잖아요. 문화 행사 같은 거는 한번 일회성으로 하고 넘어가면 끝이지만 책은 영원히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성사님을 기리는 책을 하나 꼭 봉정해 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하여간 죄스럽고 영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예, 아유 잔소리가 너무 길었네요. 여하튼 이제 우리 동학천독의 미래는 이제 앞으로 아까 제가 뭐 한류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로다가 더욱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드라마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녹두꽃이라는 드라마도 또 화제가 됐었고 물론 우린 전통적으로다가 뭐 개벽지라든가 또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일제 시대에서부터 그런 문화 운동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문화를 키워나가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 바람인데 특별히 이제 지금 그 영향력이 큰 것은 영화 같아요, 영화. 드라마도 뭐 효과가 있지만 영화 제작을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영화 제작을 하려면. 근데 많이 들어간 것만큼 투자를 많이 한 것만큼 효과가 커요. 특히 이제 한국의 이 드라마 또는 영화가 퀄리티가 높다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좋은 감독과 좋은 배우를 만약에 우리가 섭외해서 할 수 있다면은 난 영화 한번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놓친 겁니다만 저도 이제 여기엔 할 말이 참 없는 입장인데 그 3.1운동 100주년에 지난 2019년 사실 그때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때도 좋은 기회였어요. 그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교단에다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래서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초창기 제가 3.1운동 100주년이 만들어진 게 그 2015년인가 이때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사무처장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남 박남수 교육님한테 그 이제 그런 제의를 했어요. 그 지금서부터 영화 제작을 하시자. 그래서 시나리오 공모하고 좋은 감독 섭외하고 그래서 하면은 문체부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성사님에 대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 뭐 3.1운동 얘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 유관순만 떠오르잖아요. 그럼 앙케이트 설문 쭉 한 거 보니까 유관순이 3.1운동 하면 제일 뭐 80 몇 프로야. 유관순 떠오르는 게. 우리 성사님은 뭐 2%인가 3%뿐이 안 돼. 이게 뭐냐고요, 이게. 진짜 뭐 온갖 정력과 돈과 조직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당신 몸까지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알려져 있다는 게 너무 후배들로서 너무 부끄럽다. 그러니까 또 성사님 삶이 드라마틱하잖아요. 여러분 그저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렇게 합니다만은 동네 건달 생활하다가 우연찮게 그 저 이 손천민 조카 손천민한테 인도돼 갖고 그 해월 신사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해월 신사님한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양을 할 때 그 저 공주 가섭사 가서 그 저 솥단지 7번이나 거꾸로 솥단지 만드는 그 저 뚝을 만들어 놓은 걸 허물어뜨리고 7번이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사님으로부터 아니 저 이 신사 해월 신사님으로부터 이제 그런 지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 신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동학혁명도 했고 동학혁명 다시 통용 아닙니까? 근데 그 잘 몰라요. 사람들이 동학혁명 얘기하면 전봉준만 기억해. 성사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총괄 총대장은 성사님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근데 그 동학혁명 좌절된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지도자야. 체포돼서 죽었잖아요. 해월 신사님도 체포돼서 죽고 또 저 전봉준 뭐 김계남 손아준 같은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다 체포돼서 죽었지만 성사님만 살아남았어. 성사님인데 왜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죽는 것보다 쉬운 게 어떻겠어 그 당시.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어. 죽으면 안 되는 거였어. 기록에는 없지만 저는 모르긴 몰라도 해월 신사님이 성사님한테 돌을 넘길 때 아마 그런 지시를 했을 것 같아요. 너는 악착같이 살아남아라. 마치 이것은 대신사님이 그 신사님에게 돌을 넘기면서 해줬다는 그 유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등명수상무연극 주사고용 역규격 오순 수천명 여고비원주 하라라고 했던 거. 나는 이제 하늘의 돌을 받을 테니까 너는 높이 날고 뛰어라. 그게 뭐예요? 높이 날고 뛰어라는 게 도망 다니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만든 이 동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퍼트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월 지사님이 36년 동안 도발이를 치잖아. 도발이꾼이야. 우리나라 한국 기네스북에 오른 도발이꾼이에요. 한국에서 최장기 도발이를 다니셨던 분이 해월 신사님이에요. 36년 뒤에 체포가 돼갖고 기록이 남는 거예요. 36년 동안 도발이 쳤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최장 도발이꾼으로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신사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돌을 성사님에게 넘겼는데 그냥 넘기셨겠냐고. 나 체포되니까 너도 나 따라서 죽어라라고 얘기했겠어요 설마? 너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동학의 씨를 퍼뜨리고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제2의 동학혁명을 해라. 응? 왜? 동학혁명이 우리들이 원하는 개벽 세상을 만드는 그런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냥 동학혁명 제2의 동학혁명을 하라라고 난 지시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성사님이 이제 살아남잖아요. 살아남고 그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고행을 하십니까? 그 스승님 체포돼서 죽어 동료들 다 죽어 이럴 때도 당신은 끝까지 살아남았어. 지독했죠. 그리고 이북 쪽에 가서 장사하시면서 호독을 북쪽 지역에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또 바로 이제 자신의 조카인 손천민이하고 그 누구지 그저 아이고 갑자기 그 두 사람이 하여간 체포돼서 죽잖아요. 1900년에.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위기다. 그래서 내가 잠시 미국으로다가 피난을 가야 되겠다. 가서 간 김에 서구 세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미국행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 돈도 부족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일본에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4년간 체류하시면서 적국 아니에요. 일본은 적국. 그 적국 일본 속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잠입해가지고 일본을 딱 본 거야.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죠. 자기가 진짜 적의 심장부라고만 생각했던 적국의 일본에서 그는 일본 국민의 높은 민도, 그 수준 높은 민도를 보고 자각한 거예요. 우리도 민도가 높아야지 국민들의 수준이 올라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갑진개화
혁신운동도 전개하고 귀국하셔서는 또 그 유경사업, 교육기관 또 인쇄사업 같은 걸 또 하고 또 만세보 같은 신문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우리가 강제로도 합병된 다음에 병탄된 다음에 내 10년 안에 나라를 되찾겠다 하고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3.1운동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 드라마틱한 그 삶을 영화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제 그거 제일 했는데 그때 내가 사실 그 3.1운동 그 기념사업 저 기념 준비위원단에 사무처장을 1년뿐이 안 했어요. 1년 하고 이제 나오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후임자에게 그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의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안 됐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나 지금도 제 주변에서 지금도요 우리 교단과 상관없이 소파 방정환을 영화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소위 그저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갖고 자금도 모으고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이제 이렇게 줄을 대갖고 자금도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감독도 섭외가 됐고 감독이 이제 내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 사람이 섭외가 됐다고 그래. 그리고 주연 배우도 섭외가 됐대요. 소파 방정환으로다가. 근데 주연 배우가 누구 같아요, 여러분? 유아인이야, 유아인. 어? 좀 이미지가 닮지 않아서 이렇게 뚱뚱하면 이렇게 살 좀 찌고 그러면은 유아인이가 소파 방정환 선생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어요? 유아인을 섭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영화 뭐 유아인이 나오면 일단 어느 정도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성공. 글쎄 유아인이 나온 영화 치고 실패한 거 별로 흥행 실패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렇게 지금 섭외하고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조금 더 굳혀야 되고 그러면 나는 저 우리 교롱님한테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교롱님 빨리 숟가락 얹으십시다. 이거 저 지나간 다음에 소용없으니까 우리도 빨리 숟가락 얹어서 교단도 껴야 됩니다라고 내가 얘기할 거예요. 이건 우리 교단 차원에서 난 참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이 잘 물론 저 감독도 좋고 배우도 좋고 이러면 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저 워낙 또 우리 기본 그 이 저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었다면 국내 상영만 해도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해외에서 다 이제 한권 사갖고 뭐 이래서 기본 제작비는 나와요. 응? 또 이제 뭐 요새 뭐 OTT라고 그래 왜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디즈니라든가 이런 거 그 저 왓챠 이런 데서 또 사요 그거를. 그래서 상영하기 때문에 나는 기본은 나온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뭐 손해 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숟가락 얹어갖고 우리도 참여했다라는 것 좀 되고 그러면은 나는 우리 교단도 홍보하고 또 우리 선배님들에 대해서 고마움도 표시하고 또 한편 동학천도계의 정신이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여간 이 문화로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크게 성장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정신적 가치죠. 아까 얘기했던 한류 4.0, K 스피릿, 한국 정신 나가야 된다. 그때 역시 인내천, 사인여천, 한 발 더 나가면 물물천, 사사천 같은 한국 생명사상과 페미니즘, 여성운동의 대표이신, 아니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만들어내서 실천하신 해월 진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뒤에 있는 이 저 휘호가 이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잠깐 옮길까요? 이게 이제 인내천자 사인여천이라고 해서 후광 김대중 선생이 이제 이건 다른 사람 뭐 누구 뭐 이원배 동지에게 잘 지켜서 봐라 해존 해서 이제 써준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또는 국내에서 자신이 휘호를 써줄 때는 꼭 이렇게 인내천 사인여천을 써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우리 아까 잠깐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경전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이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표현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동학의 민주주의가 있다면은 바로 이제 인간 평등의 원리고 그것을 가장 구체화시킨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천이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의 최고 체령에 위치해 있다. 가장 높은 영적으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성실함과 공경함 이거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 즉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하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고 그또 성과 경이 없다면은 참다운 인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과 경이라는 이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아니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인내천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동학이 또는 천도교가 얘기하는
그런 자격 있는 인간이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동학적 평등주의가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해월 신사님이 전국을 보따리 하나 메고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퍼뜨리실 때 마당포독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해월 신사님의 그런 표현과 해월 신사님의 사실은 저는 해월 신사님은 말씀 잘 안 하셨을 것 같아. 아니 잘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왜냐하면 그분은 그 처음에는 우리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 같았어. 왜냐하면은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하고 공장 저 종이 공장에 직공생활인데 언제 배우겠어요. 배울 게 없었다고. 그러나 그분의 그 신실한 마음, 그분의 그 성실한 마음에 대신사님이 감화를 하신 거죠. 대신사님이 보신 거지. 그래서 이제 도를 넘겨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신사님은 그 다음부터 이제 도통을 이어받은 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보따리 하나 메고 다니면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또 피신 생활하시면서 동학을 전파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원서판이라고 그래갖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일단 신수가 훤해야 돼. 그리고 말을 잘해야 돼. 글씨를 잘 써야 돼. 근데 해월 지사님이 거기 적합된 게 과연 뭐가 있었겠어요? 그분 신수가 훤한가? 그분 뭐 사실 젊어서는 우리가 사진이나 뭐 없잖아요. 그 체포되시기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 러시아 신문 기자가 찍은 그 사진 그거 하나야. 그 왜 다리 퉁퉁 고문당하셔서 다리 퉁퉁 붓고 그냥 피골이 상접한 그 모습 하나예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쓰러지니까 이렇게 세워놓고선 딱 앉아서 기자가 사진 찍으려고 딱 그러면 쓰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뒤에서 좀 잡아라. 이래서 뒤에서 포졸이 신사님이 이 잡은 거예요. 그걸 뒤에서. 그래서 몸을 숙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사님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긴 하지만 옷고름을 보면 이렇게 당겨져 있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옷을 잡아 당겨갖고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고 있는 거라고. 앉혀놓고 있는 거라고. 그 사진이 유일한 사진이에요. 근데 그분 물론 뭐 나이가 워낙 많이 드시고 또 얼굴도 병약한 얼굴 병색도 완연하시고 또 고문도 당하셨고 이랬었기 때문에 아주 그 비난한 얼굴이긴 하지만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젊어서 잘생겼다 이런 생각은 뭐 드세요, 여러분? 나는 별로 안 드는데 그러니까 그럼 또 그분이 글씨를 물론 이제 그분은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동학을 전파하고 다니면서 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도 잘 쓰셨고 또 이제 표현도 잘했잖아요. 그 법설 보면 나오잖아요. 법설 보면 그 아무리 후세가 뭐 가피를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설의 내용은 신사님이 하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언변도 생겼고 어느 정도의 글솜씨도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거 있었던 건 아니죠. 그분은. 그러니까 해월 신사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마당포독을 했다. 어떻게 가능했겠냐고요. 그 뭐 잘생긴 것도 아니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가마에서 들어왔겠어요? 저는 전적으로 신사님의 행동 거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는요. 100마디 말보다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작은 행동 거지 하나로다 인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성을 하물림이라고 표현하고 어린아이를 때리지 말아라. 하물림을 상하게 한다. 또 땅바닥을 걸어 다닐 때 이 저 신발을 집신을 찍찍찍 끌지 말라는 거 아니야. 땅님이 아프시다고.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본인이 실천하시는 거. 이 저 미투리를 꽈다가 다 꽈어. 그러면 놀면 안 된다. 또 불러갖고 똑같잖아.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당장 포졸이 저기 쫓아보더라도 당신은 감나무를 심고 도망갔어. 제자들이 그 감나무 그걸 왜 심냐고 지금 포졸이 쫓아오는데 빨리 도망가셔야지. 그 감 그러면 저 선생님이 따드실 거냐고 말이야. 근데 신사님 뭐라 그러셨겠어요? 그때 나는 못 따먹더라도 누군가 이 감나무가 자라서 감이 열리면은 누군가는 따먹을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감나무를 심고 가셨어.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당포독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물론 저도 그래서 항상 반성합니다만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우리가. 특히 동학 천도교 한다고 그러면은 그 부끄럽지 않은
물론 저부터도 나름대로 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어떻게 제가 살겠어요. 그러나 마음가짐은 그래요. 응? 신사님처럼 나서서 말하지 말고 뭐 잘났니 나 잘났니 내가 나를 따를 이딴 소리들 말고 작은 거라도 하나 실천하자. 작은 거라도 하나 실천하는 거. 누가 알아주면 어떠고 안 알아주면 또 어때? 실천하는 거. 난 신사님으로부터 난 그걸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저는 하여간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하여간 이 인내천이라는 거 이건 한국의 한국적 민주주의고 여기는 한국의 한국적 휴머니즘이 바로 여기서 등장했다. 인간주의가 등장했다라고 보는 거죠. 10분 휴식. 10분간 쉬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10분 쉬어야 되나?